안녕하세요. 선한니치입니다. 살면서 내용증명을 받아보거나 보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용증명이 엄청 전문적인 서류 같지만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본인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사실증명의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내용증명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내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임대인은 말로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내용증명을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문자나 카톡 등 여러 가지 연락수단이 있는데 왜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 간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문서 내용을 후일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에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후일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점유자에게 보낸 내용 증명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무자를 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기능 때문에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으려고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 보낸 내용 증명 하나로 후일 법적 절차까지 가지 않아도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우체국에 직접 가서 보내는 방법과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에 직접 가서 보낼 때 총 3부를 준비하는데요. 본인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상대방 보관용 총 3부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 줍니다. 여기서 수신인은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연락처도 기재를 해줍니다. 다음은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줍니다. 발신인은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주소도 적어주고 연락처도 적어줍니다. 내용증명은 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번호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제목을 적어주는데요. 저는 차임 연체에 따른 납부 요구 및 계약 해지 예고문이라고 적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적습니다. 내용을 적어줍니다. 1번 시작하는 부분은 대부분 인사말을 적습니다. 2번은 부동산 계약서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적어줍니다. 1번은 임대 목적물의 주소를 적어줍니다. 다음은 임대 기간을 적어주고요. 3번은 임대 조건인데 보증금과 월세, 금액적인 부분을 적어줍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적어줍니다. 3번은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 즉 본론이 나오는데요. 본론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적어줍니다. 저는 차임이 연체된 개월수를 적어주고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는 해지 사유임을 고지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만 임차인들은 이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4번은 임대료를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명확한 날짜를 정해줍니다. 이 부분이 최고인데요. 최고 기간은 적정한 기간을 두고 정해줍니다. 5번은 이행하지 않을 시에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적어주는데요.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고지합니다. 이때 임차인에게 월세 지연 이자와 소송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임을 알려줍니다. 월세 안 낸 부분만 원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이자가 있다는 것을 고지시켜서 법적 조치까지 가지 않도록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6번은 법적 조치가 목적이 아니라 월세를 받기 위함이 목적임을 전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문구를 한번 넣어줍니다. 연락을 받기를 원하는 연락처도 적어주시고요. 작성 일자와 발신인의 성명을 쓰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인감 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도 무방합니다. 내용 증명에서는 최고가 중요합니다. 최고라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입니다. 최고 기간을 통지할 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줘야 합니다. 저는 보통 2주 정도의 기한을 줍니다. 저는 운영하면서 2번 보낸 적이 있는데요. 저는 보내기 전에 상대방에게 보낸다고 이러한 서류가 갈 것이라고 미리 연락을 합니다. 내용 증명이 받아서 기분 좋은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당황스러우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월세가 밀렸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임대인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오랜 기간 방치하다가 고생하는 임대인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한두 달 밀렸다고 내용 증명을 바로 보내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면 지체하지 않고 보내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 작성은 어렵지 않으니 미리 익혀두셔서 내 권리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임대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